이번 시간에는 공면 모델링 작업에 있어서 간단한 형상들에 대해서 이제 쉽고 빠르게 생성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운데드 플랜과 브릿지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이제 단면이 어떤 평면에 존재했을 경우에 평면 생성이 이제 쉽게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왜 브릿지라는 단어가 어떤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떨어져 있는 면과 면 사이에 이제 부드러운 곡면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운디드 플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바운디드 플랜은 이제 끝이 연결된 평면형 커브일 때 평면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끝이 연결된 평면형 커브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솔리드 바디 윗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닫혀 있잖아요. 단면 자체가 외곽에 이렇게 닫혀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하고요. 이 면 자체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바운더리가 이 안쪽까지 다 이렇게 패곡선으로 다 선택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자, 이 면만 이렇게 또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바운디드 플랜은 무조건 평면상에서 커브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서피스의 종류는 이제 평면형 시트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X를 띄워 놓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운디드 BD 언더바 플랜 1이라는 파트 파일을 이렇게 오픈하시고요. 서피스 기능 안에 바운디드 플랜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예제가요. 제가 프론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게 어때요? 커브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3차원적인 곡선이 아니라 XY 평면에서만 존재하는 평면에 존재하는 커브고요. 이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시작과 끝이 만나는 이 패곡선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떠한 평면이 생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요. 이제 플래너 섹션이라고 나왔어요. 말 그대로 평면에 존재하는 단면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이제 커넥티드 커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제가 선택한 커브에서 시작을 해서 끝점에서 또 연결돼서 면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서클을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면이 생성되는 평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평면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요거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제고요.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d 언더바 플랜 언더바 2라는 파트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핸드 드라이기 형상이거든요. 이 곡면만 존재를 하고 이 면에 지금 윗면과 여기 입구 쪽 부분을 제가 바운디드 플랜으로 평면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명령 실행하시고요. 이 윗면에 존재하는 모서리를 하나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무슨 에러가 뜨죠? 클로즈 되지 않았다. 지금 스트링이. 이 얘기는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 번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셀렉션 필터에서 이번에는 탄젠트 커브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커브는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모서리 부분들을 다 같이 선택을 해줘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생성이 됐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커브가 모두 이렇게 평면상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만 이제 평면으로 생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서 찍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바운디드 플랜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OK를 해도 생성이 안 돼요. 에러만 뜨고. 캔슬을 하고요. 제가 평면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지금 이 모서리가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얘가 정확히 평면이 아니에요. 약간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평면에 존재하는 커브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평면을 잘라서 평면 하나 생성을 해서 이 부분을 트림을 시킨 다음에 정확히 평면을 생성 후에 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왼쪽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데이터 플랜을 제가 이미 생성을 해뒀어요.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3번 마우스 버튼 누르면 팝업이 뜨잖아요. 이때 쇼를 누릅니다. 쇼를 누르면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플랜이 활성화되고요. 자, 이 데이터 플랜을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잘라내 보겠습니다. 우리 모델링 기능에서요, 트림 바디라는 기능 배우셨죠? 그 트림 바디라는 기능을 가지고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인설트에 트림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까지 지금 메뉴를 들어오는 방법은 지금 이 지구본에서 딱 선택을 하면은 우리 메뉴바 있죠?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 되고요. 자, 인설트에 트림에 트림 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림 바디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툴 바디에서 툴 옵션에서 면 또는 평면을 선택하라잖아요. 제가 이미 생성된 플랜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트림을 시킬 거냐라고 묻네요. 어느 방향으로? 당연히 이쪽이겠죠? 자,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잘립니다. 자, 이쪽은 아니죠?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시면서 방향 전환을 해주시고 트림을 시키겠습니다. 평면을 우리가 잘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평면에 존재하는 모서리들이 되겠죠. 데이터 플랜은 다시 하이드를 시키고 바운디드 플랜을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잘 생성이 되죠? 이런 예제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바운디드 플랜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실무 작업을 하실 때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모서리를 다시 자르던가 평면에다가 정의를 다시 내려 주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이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운디드 플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